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지난 9.13 대책 발표 이후에 내림세를 이어갔던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최근 들어서 빠르게 낙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눈에 띄게 떨어지지도 눈에 띄게 반등하지도 않는 보합세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자,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의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02-2128-8554번, 02-2128-8554번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히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는 오픈 채팅 상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토마토TV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의 궁금증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54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R&D에셋의 김광섭 소장님과 함께할게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완전한 봄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이제 2019년의 어떤 부동산 흐름 자체의 전망이 아직까지는 좋다라는 얘기가 아직까지는 많이 안 들립니다. 지금 현재 방송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해서 부동산의 어떤 고민이라든가 또 여태까지 그 고민을 좀 해결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저희들이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고민을 좀 많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김광섭 소장님과 함께 여러분들께 다양한 부동산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매주 소장님과 함께 다양한 이슈 짚어보고 있는데, 자,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해 주셨을까요? 글쎄요, 이제 2019년이 도래했죠. 이제 그 부동산에 대한 투자,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면 그 패러다임이 현재 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경제 성장으로 인한 어떤 그 인프라의 구축, 이쪽 방향으로 갔다고 한다면, 현재 같은 경우는 저출산을 대비해서 또 고령화를 대비해서 현재 좀 어떻게 보면 또 소득에 대한 어떤 그 불균형을 좀 해소하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현재 국토 종합 계획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즉 투자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화면을 보시면서 추후에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패러다임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라 불안 심리가 조성된 아파트 투자 대신 오피스텔 등 임대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주목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건데요. 아파트 매매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대체제인 오피스텔 투자로 인한 임대 수익을 기대하는 수요층이 확대되면서 부동산 시장 움직임이 주춤한 가운데 오피스텔 투자 수요와 실거주 유입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지난해 1년간 오피스텔 거래량은 2017년 대비 5.51% 상승했으며 거래된 물량만 18만 7,498건에 달합니다. 기존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볼 수 없었던 급격한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 이처럼 급변하고 있는 2019년 부동산 시장 패러다임을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2019년 이후부터는 기존 어떤 부동산의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방향이 이제 앞으로 좀 많이 바뀔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 건데요. 2018년 하면 뭐 일단은 떠오르는 것이 이제 부동산에 대한 규제입니다. 어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라든가 양도세에 대한 강화, 또 앞으로의 어떤 부동산 투자를 했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방향의 어떤 큰 축을 좀 보게 되면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이 국토종합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70년대부터 시작되어져 있는 이 국토종합계획의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구체적인 내용, 구체적인 사안으로 좀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이제 패러다임을 보게 되면 이 국토종합계획 1차부터 4차까지 현재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현재 좀 4차입니다. 과거에 이제 그 1970년대부터 이 10년 단위로 해서 전체적인 국토 개발 계획을 잡아놨는데 이 개발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용어 자체를 이 종합계획으로 좀 바꿨죠. 과거 한 10년 동안 진행이 되다가 이 4차 같은 경우는 20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부터 2022년까지 그러니까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년 주기로 해서 2번 정도의 어떤 수정을 거쳐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이 4차 국토종합 계획이 이제 올해로서 이제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2018년도에는 또 구체적인 단위별로 해서 개발 계획을 잡아난 연구 과제들을 현재 지금 국민의 어떤 청취라든가 의견 청취를 현재 좀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하반기에는 이 5차 국토종합 계획이 나올 예정인데 이게 전반적으로 앞으로의 대한민국 국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본 틀을 좀 마련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 간단하게 좀 보게 되면 현재 지금 과거에는 이게 중앙 집중식이었다는 것을 현재는 이 분권적이고 이 자율적인 규제로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이 연구 과제가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성장 전략 자체가 수출과 제조 중심의 어떤 성장을 모멘텀으로 했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는 이 서비스 부분과 이 소득 주도형으로 나가겠다는 것도 하나의 좀 내용으로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3만불 시대에 접어들면서 선진국에 대한 어떤 그 도표, 선진국에 대한 어떤 과거에 있었던 그런 어떤 지향점을 현재 좀 밟고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신다면은 현재 성장에 대한 모멘텀은 앞으로도 크게 가져갈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5차 종합계획, 즉 2020년도부터 시작되는 이 종합계획은 소득 주도형과 이 서비스형으로, 즉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진행해 나가겠다는 것이 이 개발계획, 이 연구과제 안에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인프라 자체를 좀 보게 되면 항만이라든가 큰 교통, 또 도로, 다리를 놓는다든가 이런 어떤 인프라에 대한 어떤 SOC 사업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는 이 지역과 생활권간을 연결시키는 소위 말하면 국민들한테 줄 수 있는 어떤 편의적인 공간을 앞으로도 꾸준하게 마련해 내겠다. 이런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SOC 사업 자체가 큰 변화를 겪을 것이다. 기존에 있는 큰 어떤 그 항만이라든가 철도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이 생활형 SOC 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 내용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주로 많이 얘기가 나오는 뭐 KTX역에 대한 연결 노선이라든가 또 GTX에 대한 연결 노선이라든가 또 서해와 남해로 연결되는 복순절철 사업이 꾸준하게 앞으로도 진행이 될 것이다. 현재 지금 이 SOC 사업으로 해서 내년까지 진행될 이 비용 자체의 예산 편성이 약 한 25조 원을 좀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지역 중심, 또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해서 3기 신도시 주변 지역의 생활 인프라 시설, 생활형 인프라 시설이 꾸준하게 좀 들어갈 그런 예정에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국토 자체를 보시게 되면 이 1차하고 4차 종합계획에서는 이 대륙과가 단절된 소위 말하면 이 한반도가 하나의 단절된 섬 요 안에서 갇혀져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 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이것을 서해축과 동해축을 만들고요. 이 동해축은 또 러시아와 또 연결되고 이 서해축은 또 중국과 연결돼서 이 서해 쪽에 있는 인프라 시설 또 동해 쪽에 있는 인프라 시설을 같이 다 끌어오는 큰 축을 좀 틀을 앞으로도 좀 만들 예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하나의 어떤 그 구성 요소로 좀 집중이 되는 그런 내용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그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어떤 진행 방향을 보시게 되면 이 정치 사회적 부분에서 기존에는 이제 중앙 집약적이었다면은 앞으로는 이 지방 분권과 지방 균형으로 앞으로는 진행될 방향이 그런 축으로 나가겠다라는 것이 상당히 의도적으로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KTX역의 어떤 기점, 또 GTX의 어떤 광역화, 이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에타 면제가 이제 발표가 됐죠. 그 과거에 이제 지방과 지방 간에 또 예산이 많은 지역과 예산이 적은 지역의 지방 간에 어떤 그 도로라든가 교통에 대한 에타가 상당히 좀 많이 안 나와서 어떤 그 실행시킬 수 없었던 도로와 교통을 이 에타 면제를 시켜줌으로 인해서 지방 간의 어떤 균형, 또 재정 사업을 좀 투입해서 지방 간의 어떤 분권화를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제 2020년 이후부터는 어떤 지방 분권화 시대에 어떤 그 초입을 좀 마련했다. 이렇게 좀 내용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앞으로의 어떤 인구에 대한 어떤 구성 비율입니다. 첫 번째로 인구 구성에 대한 비율을 좀 보시게 되면 이 고령화에 따른 이 주택에 대한 변화를 우리는 좀 유심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015년 이후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고령화에 이제 접어들게 되었죠. 이게 이제 2030년 정도의 기준점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는 그 노인 인구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좀 많아질 예정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약 한 500만 명 정도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좀 보게 된다면 이게 이제 2030년 정도가 가게 되면 약 한 1,700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약 한 30% 정도가 고령화 인구에 이제 뛰어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지금 경제 성장의 어떤 모멘텀을 이 소득 주도 성장으로 해서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내재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고령화 추세에 접어든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좀 크게 떨어질 것이냐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 뭐 일본하고도 지금 현재 좀 비교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일본의 어떤 주택에 대한 어떤 그 비율, 주택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비율과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이 부동산의 비율, 또 부동산의 어떤 수익 가치, 또 그 일본이 갖고 있는 어떤 주택의 유형과 이 대한민국에서 갖고 있는 주택형이 상당히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본의 어떤 그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고령화에 따른 어떤 그 인구에도 어떤 그 상당히 속도가 상당히 밑으로 이제 떨어지는 그런 비율을 좀 보게 되면 우리가 참고할 사항은 있지만 그게 앞으로 일본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은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어떤 그 비관론자 그런 것을 비교를 한다면 부동산을 좀 잘못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주택에 대한 그 연금 이 주택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주택연금제도를 크게 활성화시켰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어떤 주거에 대한 안정을 좀 계속적으로 유지할 그런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런 안정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금방 가격을 팔거나 뭐 아파트를 팔거나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을 팔기에는 상당히 좀 쉽지가 않다. 하지만 중요 부분 자체가 연금제도에 대한 활성화 지속이라든가 청년가구 주택 수요 악화로 인해서 앞으로는 이 증가세 자체는 둔화될 그런 예정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중소형 주택이라든가 아파트 서류 형성이 좀 약간 바뀝니다. 이제 그 과거에는 대형 평형대의 아파트에 가족들이 다 모여 살았다고 한다면 현재 1, 2인 가구, 청년층만 1, 2인 가구에 대한 비율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 고령에 대한 1, 2인 가구에 대한 증가 비율도 앞으로도 크게 좀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현재 그 대형 평형대의 어떤 비율보다는 중소형대의 비율이 앞으로는 꾸준하게 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그래서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주택에 대한 선호 현상이 앞으로도 이 수도권이라든가 서울 지역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임대 시장의 어떤 구조 변화가 임대 시장에 대한 구조 변화가 앞으로도 좀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그 주택에 대한 어떤 전세 수요자에 대한 비율이 아직 현재 상태에서는 높지만 앞으로는
이 어떤 그 월세 수익에 대한 어떤 비율 자체가 앞으로도 또 꾸준하게 좀 이어지고 또 증가세가 상당히 좀 눈에 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의 어떤 포인트 자체는 역시 이 중장년층에 있습니다. 돈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이 중장년층의 어떤 다주택자 보유자 중심으로 해서 임대를 통한 즉 월세를 받는 이 안정적인 임대 시장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유입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전세 시장의 어떤 하락 또 대신에 뭐냐면 월세 시장에 대한 월세 상승분에 대한 하락을 메꿔줄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임대 시장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비율이 이 역세권 지역 중심 또 수도권 지역의 어떤 그 자족 중심 자족이 되어져 있는 직장 수요층들이 많은 지역의 월세 중심의 어떤 수요층들이 꾸준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생활권역 중심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좀 최근에 발표된 이 3기 신도시를 좀 보시게 되면 이 3기 신도시 안에 현재 기존에 있었던 1기 신도시와 또 기존에 만들어졌었던 2기 신도시 그 사이에 이제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는데 이 3기 신도시의 특징을 보게 되면 앞으로에 대한 미래 가치가 좀 보입니다. 이 현재 지금 3기 신도시 발표를 좀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라고 하죠. 또 하나는 이 과천 쪽입니다. 또 하나는 하남 쪽, 또 이제 남양주 왕수 쪽 주변 지역이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1기하고 2기 신도시는 이 베드타운화 시켜서 주변에 이제 초중고를 집어넣고 주변에 여건 시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살기 편한 그런 시설을 만들어냈다고 한다면 이 3기 신도시의 특징 자체는 인천 계양에서 보시다시피 이 테크노밸리입니다. 이 테크노밸리 즉 자족 기능의 중심을 하나 더 집어넣은 거죠. 현재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편의시설 또 어떤 그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더하기 하나를 더 해놓은 겁니다. 더하기 하나를 해서 어떤 그 자족 기능 안에서 먹고 마시고 뿐만 아니라 직장까지도 안에다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역별로 이 광역별로 해서 자족 기능을 만든다는 것이 이 3기 신도시 안에 내용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계양 테크노밸리뿐만 아니라 이 과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평촌이라든가 안양 쪽 주변 지역에 이 구상권에서 만들어지는 또 현재 지금 과천 지역에 만들어지고 있는 이 정보타운 또 평촌 쪽 주변 지역에 이 스마트 시티와 연결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자족 기능을 만든다는 얘기고요. 하남과 이 남양주 왕숙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는 주변 지역에 이제 그 다산이라든가 이 별내 쪽 주변 지역을 같이 어우러서 이제 하나의 큰 틀의 어떤 자족 기능을 만든다. 이제 이런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신도시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이 지금 최근에 이제 발표된 이 GTX B 노선이라든가 이 C 노선 또 이 A 노선 자체를 만듦으로 인해서 이 주변 지역에 광역화되어져 있는 부분, 이 거점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을 시간적으로 이제 단축시킨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단축, 즉 GTX B 노선이라든가 이 KTX 역 자체를 이 거점화시키고 광역화되어져 있는 부분에 집어넣어서 어떤 시간에 대한 어떤 그 시간에 대한 어떤 단축을 이제 안에다 집어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어떤 미래 가치를 봤었을 때는 자족 기능의 중심에 거점화 또 광역화되어져 있는 부분에 자족 기능을 하나 더 넣어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어떤 자족과 어떤 그 생활과 주거 편의를 한꺼번에 집어넣는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전반적으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한다고 한다면 이 서해안의 어떤 서해안 벨트와 동해안 벨트 또 남해선 벨트 또 중간에 이제 관광지 벨트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균형을 안에 놓고요. 또 이제 KTX 노선이라든가 또 이제 복선 전철을 넣어서 이 지방 간의 어떤 불균형을 재정 사업으로 인해서 해소를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비 타도성 면제를 지방 간의 어떤 그 도로라든가 철도를 면제를 시켜줬고요. 이게 2020년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광역화되는 부분 또 거점화되는 부분에 그 뭐랄까요 자족 기능이 중심이 되어져 있는 부분에 투자를 진행하신다 그러면 앞으로에 대한 또 수익의 안정성을 좀 꾸준하게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전반적인 이 국토종합 계획을 보게 되면 전반적인 눈이 띄고 또 안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어떤 부동산에 대한 투자 가치가 좀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면 부동산에 대한 또 실패를 좀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 정말 앞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2019년 부동산 패러다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흐름에 빠르게 좀 적응을 하고 또 쫓아가면서 대응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테니까요. 오늘 짚어드린 이슈 시그널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을 보시면서 또 궁금하신 부분이 생겨서 인터넷을 뒤져보실 텐데요. 인터넷을 뒤져봐도 이미 다 아는 정보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기 힘들어서 좀 답답하셨을 텐데요. 그럴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장님께 직접 강의와 상담을 들어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미나 소식 전해드릴게요. 자,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입니다. 이번에는 특별하게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궁금증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무료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장소는 선릉역 1번 출구 앞에 다봉빌딩 6층이고요. 하루에 4명에 한정돼서 진행을 되기 때문에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신다면 꼭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8554번, 02-2128-8554번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김광석 소장님과 함께 첫 번째로 만나볼 상담은 전화로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드릴까요? 저기 부천에 네. 중동에 미리네 마을이라고 있어요. 네. 아파트. 네. 그것을 지금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더 가지고 있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요.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11년 정도 됐어요. 10년이 넘으셨고 현재 거주를 네. 하고 계신 상태이신가요? 아닌데요. 그럼 월세나 뭐 전세를 주고 계신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부천 중동의 미리네 마을 아파트 10여 년 전에 구입을 해서 현재 보유 월세를 주고 계신데 앞으로 향후 전망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그 물건은 뭐 월세 주고 계시는가요? 네. 네, 뭐 월세는 좀 잘 나옵니까? 예. 네. 이건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네. 좀 한 4년 정도는 좀 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 4년 정도요? 네, 이제 4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4년 이후에 매도 네. 시기를 한 번 더 잡을지 아니면 조금 더 끌고 갈지는 그때 한 번 더 판단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네, 일단 지도를 보면 잠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 여기 이쪽에 이쪽 이렇게 좀 약간 지도를 좀 약간 넓게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여기가 이제 신중동역이 위치해 있죠. 여기가 이제 네. 미리네 마을이 이렇게 위치해 있고 요 미리네 네. 마을 앞쪽으로 해서 일단은 그 상권은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습니다. 네네. 여기 지금 요쪽으로 이제 호재거리가 또 하나가 있죠. 이 부천시청역 쪽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천시청역 쪽이 이제 송도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이제 GTS B 노선이 이 부천시청역을 일단은 지나간다고 이제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부천시청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상남역 쪽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일단은 전체적으로 미리네 마을 아파트 쪽에 이 호재거리는 이제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상당히 좀 좋은 이게 호재예요. 왜냐하면 이 GTX B 노선이 이제 예타가 이제 확장이 된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신도림하고 이제 서울역을 거쳐서 이제 서울 지역만 한 3군데 정도를 거치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어떤 GTX A 노선과 이 C 노선 같은 경우는 뭐 서울역, 청량리역, 삼성역을 거쳐서 한 2군데 정도를 지나는데 이 B 노선 같은 경우는 서울 지역만 이렇게 한 3군데 정도를 지납니다.
이 세 군데 정도를 지난다는 것은 이 GTX B 노선으로 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수요층들이 상당히 좀 많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 GTX B 노선이 예타만 결정이 된다 그러면 이 GTX B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들의 어떤 토지가는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여지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거는 이제 올해 안에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발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좀 지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위쪽에 있죠. 이 계양 테크노밸리가 바로 위쪽에 있어요. 이 테크노밸리가 이게 아까 전에도 좀 말씀을 좀 약간 드렸는데, 이 3기 신도시는 약간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베드타운화 시켜서 베드타운화 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더하기 이제 자족 기능까지 다 더하거든요. 이 자족 기능, 소위 말하면 이 직장 수요층들을 끌고 온다는 거예요. 이게 직장 수요층들을 끌고 오는데, 여기 안에 테크노밸리라든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이 테크노밸리가 들어오는 이런 3기 신도시 안에 들어오는 어떤 그 산업단지들이 상당히 굵직굵직하게 들어옵니다. 앞으로 하던 기대치가 상당히 좀 높아요. 이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렇게 좀 그림 자체를 좀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천시청역이라든가 신준역 쪽 주변 지역에 현재 지금 미리네 마을 그쪽 주변 지역의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 종합터미널 쪽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가격, 또 주변 지역을 좀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소형 평형대 아파트로 좀 구성이 좀 잘 되어져 있어요. 이게 가격을 끌어올립니다. 이게 대형 평형대 아파트로 해서 구성이 주로 되어져 있다면 다른 쪽으로 분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일단 상업지역이 잘 되어져 있고 여기랑 좀 가까이 있고 또 주변에 공원화 시설도 잘 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시설도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직장 수요층들의 어떤 전세가 상승이라든가 또 매매가 상승을 좀 가져올 수 있는 여유가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한 10년 동안 끌고 오셨으면 이제는 한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될 그런 시기는 분명히 맞지만, 이런 호재들이 안에 내부적으로 좀 숨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 4년 정도는 일단 지켜보고 나서 그 후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이 많이 안 올랐다면 매도하시면 되는 거고,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한 1, 2년 정도는 좀 더 여유 있게 지켜봐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4년 이후에 매도 시기를 잡는 게 좀 오히려 좀 낫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좀 물어볼, 안에, 네. 먹자골목에 상가가 하나 있는데, 1층에. 네. 그거는 어떨까요? 그게 지금 가격대가 어떻게 되죠? 그게 지금, 확실히는 모르겠고, 2015년도에. 네. 산 거거든요. 그 안에 임차가 뭘로 맞춰져 있어요? 이천에 네. 146만 원 받고 있어요. 네. 임차인이 뭘 하고 업종이 어떤 업종이에요? 미장원. 아, 미장원이요? 여기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것처럼 여기 안쪽에 이제 신중당적 주변 지역으로 이렇게 상권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 아마 이쪽 지역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중동 로데오 거리는 상당히 좀 많이 친숙합니다.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지역이 하나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경쟁을 하죠. 이제 음식점끼리 경쟁을 하고 뭐 경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미장원은 약간의 좀 특수성이 있어요. 뭐냐면 주변에 있던 어떤 그 소위 말하면 이 미장원이 한 2년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되고 이제 3년째가 돼간다고 한다면 이 안쪽에서는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제 그 고객 수요층들이 이제 탄탄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월세가 꾸준하게 갑니다. 월세를 받기 위해서 이제 좀 상가를 지금 만들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현재 매도 시기를 잡는 게 아니라 월세를 좀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물건 자체를 잘 잡으신 거예요. 근데 요 아까 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부천시청역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이 신준역 쪽 주변 지역이 주변의 어떤 여건, 그러니까 이게 직장인과 어떤 주변의 어떤 배우 세대 자체가 이 주거에 대한 아파트 배우 세대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이제 끝나는 그런 어떤 그 상가 지역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러니까 주중과 주말이 상권이 가능한 그런 상권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매도하고 싶어도 그것도 한 4년 있다가 좀 매도 시기를 잡는 게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가에 대한 상담까지 도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주변에 GTX B 노선이라는 이슈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이 좀 숨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8554번, 02-2128-8554번, 전화와 문자 모두 활짝 열어두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할게요. 끝번호 6119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응봉동 대림 1차 아파트를 매수할지 아니면 응봉 2구역 재건축 조합 물건을 사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현재는 무주택자인데요.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성동구 응봉동 쪽입니다. 재건축 물건이나 아니면 오래된 아파트 둘 중에 하나를 보고 계신데 아무래도 좀 향후 개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소장님 어느 쪽에 투자를 하면 더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음봉 재건축을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게 된다면 상당히 좀 근섬청화인 것 같은데 이게 음봉 쪽은 조합원 세대수가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죠. 이게 응봉에 여기가 이제 1구역이 되고요. 1구역이 되고 여기 응봉 대림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여기 이제 경인중앙선이 이제 지나간다는 거죠. 이 중앙선보다는 이제 그 수도권 이게 서울을 지나가는 전철이 이렇게 지나가면 상당히 좋은데 이 경의중앙선이 지나간다는 게 조금 단점입니다. 일단은 응봉 여기 요 지역만 좀 재건축 요 지역만 본다고 한다면 입지가 상당히 좋죠. 응봉산이 위치해 있고 또 중랑천이 보이고 또 이제 한강까지 보인다고 할까요? 하여튼 이런 어떤 지리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잘만 이루어진다면 전체적으로 이 행당까지 포함해서 이 전체적으로 해서 이 기준이 되는 아파트가 충분히 좀 될 수가 있습니다. 단지 뭐냐면 세대 수는 약 한 300세대 정도 조합원 세대가 되는데 300세대 정도 이게 이제 얼마 정도의 이제 용적률을 갖느냐가 중요한 거죠. 용적률을 과연 서울시에서 주변에 이제 한강 주변에 어떤 경관 지구라고 해서 이제 좀 용적률을 좀 그대로 갈 것이냐, 안 그러면 용적률을 좀 상하시켜서 갈 것이냐, 이제 그 부분이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매도 시기 나오는 물건들 자체가 상당히 희귀해요. 그러니까 뭐 10년 보유해야 되고 뭐 무주택자여야 되고 이런 것들만 이제 물건이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좀 희귀합니다. 그래서 요 물건을 잡으신다면은 좀 가격대가 지금 평당가가 약 한 9천만 원 정도 약간 좀 넘어가 버리는데 가져가만 갖으면은 앞으로 좀 괜찮다. 근데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 지금 용적률 상한을 줘서 조합원들한테 많이 어떤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세대수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제 요거 좀 한번 지켜봐야 되고 또 하나는 여기가 좀 지대가 좀 약간 낮아요. 그래서 지대를 좀 약간 올려야 되는 어떤 그 비용이 좀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재개발 사업이 아니라 또 이 재건축 사업입니다. 이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환수되는 그런 그 내용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잘 따져서 들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하나는 이 대림 1차거든요. 이 대림 1차 같은 경우도 지리적으로 입지는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만 이 안쪽에 이게 지금 안전진단, 이 안전진단이 이제 기존에 통과가 미리 좀 됐었으면, 현재 지금 이 대림 1차 같은 경우는 86년도, 7년도에 좀 지어진 물건이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기한 도래는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만, 이게 안전진단이 자체가 그 전에 좀 되어져 있었던 부분이 있어야 되죠. 근데 안전진단 자체가 지금 현재 지금 안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약간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응봉 1구역 쪽 주변 지역의 가격을 물건을 못 구한다 하신다 그러면 오히려 이 대림 1차 아파트가 좀 약간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셔서 어떤 전세를 놓으시고 좀 투자 목적으로 끌고 가신다고 한다면 현재 가격대에서는 한번 접근해 볼 만한 충분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 앞에 있는 이 재건축 아파트가 혹시나 빨리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대림 1차 아파트도 가격을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는, 지리적으로 입지가 상당히 좋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일단은 안쪽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일단 한번 보시고 거기서 물건이 안 나온다고 한다면 전세를 끼고 대림 1차 아파트에 한번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응봉동 재건축 조합과 또 대림일차 아파트에 대한 투자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조금 더 좀 꼼꼼하게 지켜보실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잘 참고해 보시고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 때 다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상담 이어갈게요. 이번에도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간단하게 확인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끝번호 5634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이에요. 자, 행신역 성원 6단지를 2억 2천에 2013년도에 구입을 해서 전세를 놓고 있습니다. 6월에 전세 만기라서 매도를 해야 될지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전세 만기를 앞두고요. 앞으로의 투자 전략에 대한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여기 이제 행신 요쪽 주변 지역은 이제 거의 뭐 고민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그 행신 이동의 이 옆에 있는 이 아파트, 즉 6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도 가격을 아직까지는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도 저평가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이 행신 전체적으로 좀 보면은 옆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대곡 역세권이 이렇게 있죠. 이 대곡역 쪽으로 해서는 현재 뭐 경인중앙선 지나가죠. 또 이게 3호선이 지나가죠. 또 하나는 이게 의정부로 연결되는 이 지선 자체도 이제 연결이 됩니다. 또 하나는 여기 이제 대곡역 자체가 이제 GTX A 노선이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이 대곡 쪽 주변 지역은 이게 대곡 역세권 개발 사업이 상당히 좀 크게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이 대곡 역세권 안쪽의 역세권 개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 대곡역이 앞으로 중심이 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요 시간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곡 전체적으로 역세권 개발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가는 일단 어느 정도까지는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이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하철과 도로와 교통이 깔리는데 이 수혜 지역이 어디냐는 거죠. 바로 이 행신역과 이 능곡역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능곡역 자체는 이 대곡과 연결되는 이 대곡과 소사가 연결되는 대곡 소사선이라고 하죠. 요게 현재 그 2020년이면은 이제 개통이 됩니다. 이 개통이 되면 이 대곡 소사선이라고 해서 길게 이제 연장이 되는 거죠. 이 또 하나는 이 대곡 소사선 자체가 이 신안산선과 연결이 되면 이제 서해안의 어떤 축이 다 이제 만들어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제 신안산선이 만들어진 시기가 2024년에서 5년이 되니까요. 근데 능곡역 안쪽에서 이제 행신역 쪽 주변 지역을 좀 보게 되면 이쪽에 이제 능곡 재정비 촉진지구가 이렇게 있고 이 행신동 쪽 주변 지역에서도 이 재개발 지역이 현재 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물건 자체가 여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행신역과 상당히 좀 인접해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전세를 놓으시고 좀 더 여유 있게 좀 끌고 가신다 그러면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는 또 여기 이 화정역 쪽 주변 지역에 있습니다. 주변 지역 자체가 그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에 대한 이주 수요를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화정역 쪽 주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재정비 촉진 지구에 따른 어떤 그 전세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화정역 쪽 주변과 이 행신역 쪽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좀 비교를 해보셔서 내가 적당한 금액에 과연 얼마인지를 판단하셔서 진행하셔도 무난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상담 도움 드렸습니다. 방송에서 도움을 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 시간은 여기까지인데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궁금증 계속해서 시그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02-2128-8554번, 02-2128-8554번 전화와 문자 모두 무료로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보시고요. 저는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54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이 주는 시그널을 파악해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는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김광섭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전해드릴 첫 번째 투자 정보는요. 판교로 가보도록 할게요.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에 위치한 아파트 소개해드릴 건데요. 자, 계속해서 커가고 있는 곳이죠. 일단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앞으로 이제 상당히 좀 미래 가치가 풍부한 이 대장지구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를 오늘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대장지구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면 이제 남판교라고 불릴 정도로 앞으로에 대한 미래 가치가 상당히 좀 우수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용도 자체는 이 아파트입니다. 약 한 836세대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3개 블록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A3 블록 같은 경우는 120세대 정도, A4 B 블록 같은 경우는 151세대, 또 464세대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현재 지금 공급 면적을 좀 보시게 되면 157.89로 해서 약 한 47평형 좀 대형 평형대 아파트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대장지구 안쪽에는 대형 평형대 이게 대형 평형대 아파트가 요 세 블록 가지고 있는 아파트 외에는 다른 지역 아파트는 상당히 좀 소형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희소 가치가 오히려 이 큰 대형 평형대 아파트로 해서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준공은 2017년도 2021년 7월 준공 예정이고요. 매매가는 12억 1천만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상당히 좋은 아파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에 위치한 아파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남판교로 이제 소속이 되면서 판교의 이런 또 생활 인프라들을 잘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지역인데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하나하나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입지부터 또 가격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입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안쪽에 이제 판교역, 신분당선이 위치해 있는 이 판교역이 위치해 있고요. 또 바로 옆쪽에는 분당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미국역과 상당히 좀 인접거리에 위치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월곡 판교선이 이제 확정이 되어져 있죠. 이 서판교역에서 도보거리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또 하나는 그 주변에 이제 교통입니다. 이 교통 시설을 보시게 되면 이 현재 그 경부고속도로에 인접해 있지만 이 용인고속도로하고도 가까이 인접해 있고요. 용인고속도로하고서는 이 IC에서는 불과 약 한 2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가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경부고속도로 중심으로 해서 이 판교, 여기가 이제 서판교, 여기가 이제 남판교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판교 쪽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대형 평형대, 비슷한 평형대의 가격 자체가 약 한 20억을 뚫었습니다. 20억을 뚫었고요. 이 서판교 같은 경우는 대형 평형대 가격대가 현재 지금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것까지 포함하게 되면 한 15억 선에서 한 16억 선을 현재 지금 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남판교 쪽 주변 지역은 이 아파트 가격대가 약간 12억 선이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어떤 개발 호재와 더불어서 이 입주가 되는 2021년이 되게 되면 최소한 이 서판교에 대한 가격과 비슷하게 유지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어떤 그런 어떤 호재권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아파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또 하나는 그 주변 지역 입지 여건이 제2 판교 테크노밸리와 제3 판교 테크노밸리가 위치해 있고요. 앞으로 여기 지금 판교 쪽 주변 지역에 이 판교 테크노밸리로 인해서 이 자족 기능이 이제 중심이 되어져 있죠. 상당히 높은 연봉을 가지신 분들이 출퇴근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판교와 3판교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직장의 수요층만 하더라도 약 한 3,400만 명 정도를 좀 예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직장의 수요층으로 인한 어떤 임대가 상승 또 전세가 상승을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입지를 한번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3개 블록으로 해서 일군 업체에서 아파트를 현재 지금 짓고 있는데요. 이 용서 고속도로에서 서분당 IC에서는 불과 약한 차량으로 약한 2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또 미국여고에서는 차량으로 약한 2분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요 바로 위쪽에 이제 서판교와 연결되는 이 서판교 터널 자체가 준공되는 시기와 맞물려서 터널이 개통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미래 가치가 상당히 좀 우수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교통에 대한 호재를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서판교 터널을 통한 어떤 판교 생활권을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현재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제2, 제3 테크노밸리 조성으로 인한 어떤 집가 상승을 충분히 좀 가지고 있습니다. 또 월곡 판교선뿐만 아니라 GTX A 노선, 즉 현재 판교역과 임해역 사이에 이제 그 역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 GTX A 노선이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또 파주하고 동탄을 또 연결할 그런 교통에 대한 호재거리가 상당히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건물 특징은 약 3개 블록으로 지어진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안에 그 내부 옵션 같은 경우는 뭐 1군 업체가 지어지기 때문에 옵션 자체는 상당히 좀 충족할 만큼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 있다. 지금 뭐 주민 공동 시설뿐만 아니라 뭐 파티룸 또 여러 가지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구성 자체를 보시게 되면 이 4베이로 현재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침실과 거실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주방 자체가 상판 길이가 상당히 좀 길면서 주방의 어떤 동선 자체를 상당히 좀 잘 그려져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내부 옵션의 그 현재 좀 모델하우스 사진 찍은 그런 부분인데요. 상당히 좀 옵션 자체가 상당히 좀 잘 꾸며져 있습니다. 또 동선 자체, 주방 자체도 상당히 좀 잘 꾸며져 있고요. 가격에 대한 비교를 좀 보시게 되면 현재 그 매매가 자체는 12억 1천만 원입니다. 이게 이제 분양 물건이다 보니까 1차 계약금과 2차 계약금을 나눠서 현재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출을 약간 40% 정도 보시게 되면 실자금 약간 7억 한 2천만 원 정도의 투자가 가능한 물건인데요. 현재 지금 서판교와 동판교 쪽, 판교와 이 서판교 쪽의 가격을 비교한다 그러면 현재 대형 평형대이다 하더라도 매매가 자체가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그런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판교 대장지구에 위치한 아파트 소개해드렸습니다. 교통에 대한 호재가 가장 큰 특색으로 가지고 있는 입지적인 특징 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에 아파트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보니까 내가 이곳에 살고 있다라는 자부심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판교 대장지구 살펴보셨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투자 정보는요. 강동구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강남 4구로 불리고 있는 강동구입니다. 길동에 위치한 소형 아파트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네, 앞에서는 이제 가격이 큰 아파트를 이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상당히 조금 적은 또 이제 소액 투자가 가능한 그런 물건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이 본 물건은 이 강동구 길동에 위치해 있고요. 또 5호선 길동역에서 도보 약 한 1분 거리라고 하지만 재고름으로 약간 30초 거리에도 채 못 미치는 거리에 위치해 있는 상당히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소형 아파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용도 자체를 보시게 되면 이 길동역 쪽 주변 지역에 이 상업 지역이 상당히 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업 지역에 위치했다는 것이 앞으로 좀 미래 가치를 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면적을 보시게 되면 약간 14.45가 되고, 이거는 등기선 면적이고요. 실사용 면적은 약간 24.42 평방미터로 약간 7평이 좀 넘는 그런 어떤 원룸형 아파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층수는 총 16층 중에 9층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준공은 2019년도 올해 1월에 준공이 마무리된 그런 소형 아파트입니다. 매매가는 1억 7천만 원이고요. 전세를 활용하시게 되면 상당히 좀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입지여건을 말씀을 좀 드리자면, 주변에 입지여건을 말씀드리자면, 이 바로 이 길동역에서 도보 약 한 1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 자체가 이 천호 쪽 주변으로 해서 이 8호선 이 천호역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재정비 지구 단위 계약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요. 이게 다 상업지역 안쪽에서 묶여져 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이 상업지역 안쪽에 이 정비구역 지역이 지정이 되면 상당히 빠르게 좀 개발이 좀 빨리 진행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일반 상업 지역에 위치했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반 상업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주변의 어떤 개발로 인한 어떤 집가에 대한 어떤 가격이 상당히 좀 빨리 오를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주변 지역의 좀 여건을 좀 보시게 되면 이 천호동 로데오 거리, 즉 먹자상권 내에 위치해 있고요. 또 한림 성모병원뿐만 아니라 이쪽으로 해서 9호선 라인이 현재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이 바로 이 길동 생태공원이랑 일자산공원이 가까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도 또 주거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좀 많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제 호재거리가 좀 있죠. 이 물건 자체는 이 길동역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호재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 5호선 직결화 사업인데요. 이 천호역에서 강동역을 지나게 되면 바로 고덕으로 지나는 것과 또 밑에 둔천역 쪽 주변 지역으로 지나는 것으로 5호선이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9호선과 8호선을 이용을 한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넘어가서 다시 내려가는 그런 길을 택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직결화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 직결화 사업이 진행이 되면 바로 길동역과 구분다리역과 길동역을 지나서 바로 9호선 라인으로 바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직결화가 되게 되면 이 바로 주변 지역의 업무 시설들이 많이 형성될 그럴 예정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동역 쪽 주변 지역의 이런 또 소형 아파트에 대한 어떤 희소성을 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5호선 직결화 사업이 이게 서울시 재정 사업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재정 사업 자체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한다는 그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올해 아니면 내년 초에 뭐 착공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물건 자체의 이 물건 자체는 이 둔천역과 이 구분다리역을 지나게 되고 총 사업비는 약 2,600억 이 재정 사업으로 진행한다는 것이고 이 하남선과 이 하남 쪽 주변 지역과 또 9호선 라인 또 하남선 자체가 이 5호선 안쪽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철도망 구축 계획은 하나의 좀 특징을 가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서울시 권역별 개발 사업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대규모 배후 지역에 따라서 이 신대로 유입되는 이 고용 기반을 구축해내겠다라는 것이 이 서울권역 이 천호동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이 내용 발표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서울시 권역별 요 개발 사업 자체는 이게 실천 사업입니다. 미래 가치를 보고 하는 기본 계획 사업이 아니라 기본 계획과 권역별 사업의 중간에 위치해 있는 실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안에 좀 들어가 있다는 것은 보다 더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는 개발에 대한 속도가 좀 갖춰져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건물의 특징을 좀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상업 지역에서 상당히 좀 높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또 16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물건입니다. 또 지하 주차장 자체가 기계식 주차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거의 뭐 두 세대 한 대꼴로 좀 들어갈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상당히 좀 넓게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직장인 수요층에 맞게끔 옵션 자체가 상당히 좀 구성이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습니다. 또 실평수 자체가 약간 7.5평 상당히 넓은 평수에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소형 아파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가격 분석을 보시게 되면 매매가 자체가 1억 7천만 원입니다. 이 전세를 해서 갭 투자를 진행을 하시려고 한다면 실투자금 자체가 약간 1,000만 원 정도를 좀 예상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전세가 자체가 1억 6천만 원에 현재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변 지역 자체가요. 그래서 실투자금 약간 1,000만 원으로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또 상업 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 주변에 호재거리가 상당히 좀 많은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세책을 좀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월세로 좀 이용을 하시게 되면 실투자금 약간 8천만 원에 1,060만 원의 높은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소액 투자로 상당히 좀 적정한 그런 물건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동구 길동에 위치한 소형 아파트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올해 1월에 준공이 완료된 신축으로 전해드렸어요. 자, 오늘 이렇게 판교 대장지구와 길동, 강동구 길동 두 지역 다녀왔고요. 더 자세한 투자 정보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무료 세미나 참석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1시간 동안 함께 도와주신 김광섭 소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저희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02-2128-8554번, 02-2128-8554번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시청자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시청자 의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신데요.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는 오픈 채팅 상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토마토TV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의 궁금증 계속해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